안녕하세요. 도훈신성 김남원입니다. 오늘 우연히 인터넷 뉴스원 기사에서 잠자리를 안 하는 코미디언 부부의 기사를 봤습니다. 채널 A 방송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게스트로 출연해서 자신들의 고민을 상담한다고 하네요. 완전히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이들 부부는 무슨 사연과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런 문제는 사주를 살펴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당연히 사주로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원치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름은 생략했습니다. 태어난 생시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우는 생략했습니다. 모두 양력으로 사주를 뽑아봤습니다. 남자는 본인이 신금으로 태어났습니다. 음쇠입니다. 여자는 본인이 간목으로 태어났어요. 양목이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두 사람의 궁합이 어떻다고 얘기하기는 아직 힘들죠. 자, 우선 이 사주 모양새를 보면요. 요 자리가 두 사람의 배우자 자리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모두 결혼운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결혼운이 나쁜 조건이 한 10가지가 있습니다. 약한 것부터 강한 것까지 한 10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남편한테는 9점짜리가 있어요. 굉장히 강한 겁니다. 안 좋은 걸로. 여자한테는 이 10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의 결혼운이 안 좋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이혼을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듯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3가지의 끼가 있습니다. 이게 첫째는 풍류기, 그 다음에 사교성, 그 다음에 성적인 매력, 아니면은 끼입니다. 이게 남편한테는 지금 현재 여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끼가 없습니다. 이 안에는. 여자한테는 이 중에서 풍류기가 있어요. 한 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 이 생시에 어떤 다른 끼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지금 끼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게 결혼생활이나 보통 사회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남자가 성격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특히 바깥에서 그렇습니다. 집 바깥에서. 외부 사람들한테는 성격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친절하고,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정확한 성격이에요. 체면을 아주 중요시 생각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쪽팔리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실수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에요. 이 사람이. 머리도 좋고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런데 집에서는 좀 다릅니다. 집에서는 까다롭고 비위 맞추기 어렵고 고집이 엄청 셉니다. 근데 외부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몰라요. 고집이 엄청 셉니다. 그 다음에 타협을 안 해. 도 아니면 뭐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스타일도 할래 안 할래 뭐 이런 식이에요. 예, 극단적으로 극과 극을 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같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죠. 거기다가 이 사람이 외부적으로도 낯을 많이 가리는데 그거를 외부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만 압니다. 이거는. 네. 거기다가 또 어떤 성격이 있느냐. 연애할 때나 결혼 초기에는 아주 여자한테 잘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잡은 물고기한테는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냉정해지고 대화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본인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성격하고 같이 살면은 집 식구는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분의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자분은 굉장히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슬픈 걸 보면은 눈물 펑펑 나고, 예. 근데 나중에 이게 성정하면은 좀 덜해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불쌍한 거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갖다 측은지심, 뭐 동정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 지나치지 못하고 이게 사람이 좋아서 그래요. 사람. 근데 여기 사람 좋은 거하고 여기 사람 좋은 게 조금 달라요. 예. 그 다음에 감수성 엄청 예민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소심한 부분도 있어요. 소심. 자, 이런 감정 풍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거 뭐 바깥에서는 이런 사람들 보고 삐졌다 그러죠. 예. 하지만 본인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분이 머리도 좋고요, 적응도 잘하고, 예. 명랑한 성격이고, 뭐 이런 부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워낙에 소심하다 보니까 자꾸 어려움이 겹치게 되면은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피하려고 하는 그런 그 성향이 생겨요. 그러면은 남편이 이런 성격에 큰 벽같이 느껴질 때 자꾸 그걸 피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관계가 소원해지고 말수도 적어지고, 말 안 하는 게 낫죠. 싸우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둘이 냉정해지는 거죠. 특히 여자분이 감정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좀 대화가 잘 안 통하는 수도 많아요. 자기가 그 쌓인 게 너무 많아서. 이 외에 이 두 사람의 그 상시에 또 어떤 그런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성격들이 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두 사람의 현실을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2017년 4월에 결혼했다고 하니까 결혼한 지가 한 5년이 좀 더 됐습니다. 결혼해서 5년이 지나면은 신혼의 열정적인 분위기는 좀 떨어지긴 하죠. 그래도 처음에는 용광로 같았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용광로 같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남자가 초창기에는 엄청 잘했을 겁니다. 여자도 마다하지 않았을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 두 사람 서로에게 로맨틱한 감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 같은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부간의 문제의 원인은 물론 양쪽이 모두 가지고 있긴 하지만 남자 쪽이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남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 좋고 머리도 좋고 재치도 있고 재밌다고 생각이 들지만 속이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고집이 엄청 셉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자기 말이 다 맞대. 그러면 참 상대방이 힘들어지죠. 바깥에서는 말도 많고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는 편인데 집에서는 말수도 좋고 묵뚝뚝한 성격이 밑에 깔려 있어요. 말이 안 통합니다. 이거 같이 살면 상대방이 엄청 힘들어집니다. 서운한 것도 많고요.
여자는 남편보다 훨씬 더 좀 소극적인 면이 많다 보니까, 또 서운한 것도 많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피하게 되고, 안주하려고만, 편안한 쪽으로만 가려고 생각을 하죠. 이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서 이게 그냥 고정화되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나중에 가서는 이제는 그냥 항상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은 관계는 소원해지고 말수도 적어지고 냉랭해지죠. 두 사람이 서로 로맨틱하지는 않지만 친구 같은 사이다라는 것은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재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각방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의 원인들을 서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남자의 근래의 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시까지 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를 모르기 때문에 최근의 상황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남자가 2020년서부터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 한 3년 동안 일이 안 풀리다 보니까 짜증나고 기분도 좋지 않고, 뭐 집에 와서 뭐 조곤조곤 뭐 사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럴 때는요, 아주 친하게 잘 지내던 사람들도 사이 안 좋아지고 다툼 일어나고, 이게 이제 연장이 되면 이제 이별, 헤어짐 이런 것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이 안 되는데 뭐 기분이 좋습니까? 당연하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게 그냥 언제까지 이러냐? 그렇진 않아요. 2022년이 남자가 운이 제일 힘들 때입니다. 2023, 4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운이 좋아져요. 그래서 금년이 2022년이 이게 고비입니다. 여기 잘 넘겨야 돼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운이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 그런 운이 있어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남자에게는 의욕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이제 뭐 지쳤다 뭐 이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북돋아주고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선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운이 안 좋을 때는 어차피 뭘 해도 잘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그냥 쉬어간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지내는 게 좋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마음의 여유를, 없는 여유라도 갖고 이렇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여자분은요, 2021년서부터 운이 살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22년도 좋고 23년도 좋고 24년까지 좋은 운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여자분은 마음의 여유가 남편보다 더 있어요. 그 다음에 바깥 일이 바쁘면은 뭐 집안에 뭐 있는 사람이면 뭐 어떻게 되든지 소홀하게 되죠. 이런 상황이 양쪽으로 사람은 내려가고 이 사람은 올라가고 그러면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겠죠. 사이가. 이럴 때는 여자분이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그 힘든 남편을 좀 위로도 해주고 도닥여도 주고 하면서 상황을 좀 더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자분, 지나간 일들 다 잊어버리시고 좀 좋은 일들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40대 초반의 나이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용광로 같은 시기여야 합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냉랭하게 되었는데도 친구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소리는 다른 말로 보면 서로 만나면 편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두 사람의 이 코드 궁합이 맞을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물론 이 코드 궁합을 완전히 알기 위해서는 이 C까지 다 알아야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두 사람이 친구 같은 기분이라도 든다는 거는 어떤 마음이 통하는 데가 있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물론 궁합을 따질 때는 뭐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여러 가지를 따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드궁합이에요. 그래서 뭐 이에 대한 부분은 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만 하기로 하고, 아, 이게 돈신선이 실제로 사주 상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생실을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동영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순조롭지 못한 부분, 또 실제 상담하는 것보다 그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한번 보고 참고를 한다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분 이번 고비 잘 넘기시고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선혁도가 줌 4주 상담 신청하시면은 이보다 훨씬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